2022년 1회차 정보투자기사 실기 기출문제 자바 쪽 1번 문제입니다. 내부에는 크게 클래스 A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메인 쪽은 제가 실행 클래스라고 했죠. 내부에 보시면 이게 실행 클래스인 이유는 메인 메소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을 보게 되면 정적 메소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메소드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시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적 메소드와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메소드 중에서 내부 클래스에 속하는 클래스 A는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요소가 두 개입니다. 정적 메소드와 일반 메소드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시면 일반 메소드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반드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내부 요소를 호출해야 돼요. 그죠? 메소드로서.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 반해서 정적 메소드인 경우에는 굳이 이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보시면 바로 호출했죠. 이 부분은 메인.타입, 메인.점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석인데 문제에서도 이 부분에 빠진 이유는 같은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정적인 메소드이기 때문에 굳이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기 내부에 있는 타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이 가능했고요. 이 부분에서 일반 메소드와 정적 메소드가 호출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일반 메소드 지우겠습니다. 원래 문제로 복귀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을 시키느냐?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메인 메소드 내부에 있는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킵니다. 첫 번째 한 일은 뭐죠? 자, A타입의 M이라는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객체 생성하는 이게 생성자죠. 내부에 생성자가 없더라도 부분 생성자가 자바 컴파일러에서 만들어져서 소스 코드에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게 가능하죠. 즉,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M이라는 객체. 이 시점에 A와 B 값은 뭐가 들어가느냐? 0이 들어갑니다. 0은 정수 타입의 기본값입니다. 정수 타입의 기본값. 만약에 제가 실수라면 0.0F가 들어갑니다. 제가 만약에 문자 열이면 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현재는 정수기 때문에 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M 객체 내부에 있는 필드인 A에 대해서 100을 할당했습니다. 즉 0이 현재 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인 펑션 1을 호출하죠. 얘를 호출합니다. 거기에 객체 M, 이것도 타입이니까 이때 변수죠. 객체 변수를 넘깁니다. 네? 객체 변수 받았습니다. 가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곱하기 이퀄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복합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걸 원래 대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겁니다. 이 두 개는 정확하게 같은 식이고요. 복합 연산자를 씀으로 해서 소스코드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코드의 내용이 줄어들고 간결해졌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A의 현재 값이 100입니다. 거기에다가 10을 곱하라고 합니다. 그다음 다시 그 결과값을 여기다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은 1000이죠. 그래서 A 값이 이제 100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옵니다. 이게 실행됐죠. 두 번째. 자, 현재 A의 값은 1000인데요. 1000이라고 하는 값을 B에다가 넣으랍니다. 그래서 B가 1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펑션 2로 호출했죠. 펑션 2.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복합 연산자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그 객체를 넘겨줬죠. 넘겨받은 객체에 대해서 A의 값은 현재 1000, B의 값은 1000입니다. 그러면 그 값을 다시 어디다가
넣으라고 합니까? A에다가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과 1000을 더하면 2000이죠. 그래서 2000이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A의 값에는 2000이 들어가게 되고요. B의 값에는 1000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지막에 뭘 했느냐? 객체 M에 대해서 내부엔 A 값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A의 값이 현재 2000이죠. 그래서 2000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2000입니다. 답이. 앞서 실행했던 이 프로그램은 메인 내부에 명령어들이 실행하고 맨 마지막 끝에 다다르면 종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자바에서는 싱글 스레드 애플리케이션을 부르는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이라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또 스레드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실행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내부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개념이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스레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 스레드가 하나가 있고요. 상단에 스레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레드를 실행시키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실행 클래스에서 스레드를 만들고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내부 클래스로서 존재하는 스레드 클래스입니다. 자, 스레드 클래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반 클래스 이름과 같죠. 근데 잘 보시면 특수 클래스인 러너버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말 러너블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대상입니다. 실제로 한번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죠. 이것은 사용자, 즉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자바라고 하는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의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이름,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켜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파라고 하는 클래스를 thread 클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실행 단위가 메인 메소드, 얘도 하나의 독립적인 실행 단위고요. 얘도 하나의 실행 단위입니다. 즉, thread가 하나 이상의 존재하죠. 그래 이것을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동작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자, 스레드라고 하는 여기서 이 스레드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자바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스레드 객체를 만듭니다. 만들 때 이게 생성자죠. 생성자 내부에 뭘 넣어주냐면요. 정렬로 실행될 또 다른 스레드, 다른 프로그램이 뭐냐면 바로 이놈이죠. 이놈의 객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객체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레드 객체에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스레드 프로그램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메시지를 뿌렸죠. 보이십니까? 얘도 실행하고 얘도 실행합니다. 독립적으로 각각이 실행이 되는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의 예를 보셨고요. 이 경우에 스레드 객체의 생성자에 반드시 동시에 실행할 스레드 클래스의 객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바로 넣어주고 있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얘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문제의 대답은
파입니다. 이해가셨나요? 혹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1회차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실기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